네, 안녕하세요. 종이기린입니다. 오늘은 수열의 극한의 다음 부분에 나오는 급수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급수가 뭐냐? 급수. 수열의 합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열의 합인데 그냥 수열의 합이 아니고 어떤 수열의 합이냐면 어떤 수열이 있을 때 이 수열들을 더한 건데 첫 번째 항부터 쭉 더한 건데 어디까지 더하냐면 끝이 없는 무한번째까지 쭉 다 더한 것을 급수라고 합니다. 기호로 나타내 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쓰고, 혹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n은 1부터 n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k번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 즉 급수를 우리는 S라고 할 건데, 이제 우리가 n번째까지 합을 쓸 때 수 2 범위에서 sn이라고 썼었어요. 근데 이거를 급수를 구하게 되면 얘는 이제 그냥 S라고 부를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대문자 S를 기호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S가 어떠한 숫자로 가까이 가면 이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하고, 이 S가 어떠한 숫자로 일정하게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수열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이 급수가 수렴하고 어떨 때 이 급수가 발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급수는 기본적으로 각 번째 항들을 전부 다 더한 값이 급수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떤 숫자를 계속 더하는 거니까 등차 수열과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극한을 한번 해볼 때 어떠한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더라도 이제 양수를 더하면 무한대로 가고 음수를 더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됐었고, 수렴하려면 0을 더하는 그런 경우밖에 없었죠. 공차가 0인 경우 0을 계속 더하면 숫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수렴한다 라고 했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계속 더해지는 숫자가, 여기에 계속 더해지는 숫자가 0이 되면 우리는 이 급수가 수렴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만약에 이 급수가 수렴을 한다면 이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급수가 수렴한다면 그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한다. 그럼 이 역은 어떻게 되냐? 반대. 만약에 어떤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면
무조건 이 급수가 수렴할까? 라는 것은 근데 거짓이에요.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거는 맞지만 이거는 틀리다.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면 그 수열은 0으로 수렴하지만 0으로 그 수열이 수렴한다고 해서 그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반례가 있죠. 어떤 반례가 있냐면 어떠한 수열이 만약에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이거의 극한을 구해보면 이제 루트의 꼴이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를 없애주면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분모가 0이죠 지금. 분모가 무한대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그래서 분모가 무한대인데 분자는 마이너스 1이라는 특정한 숫자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0으로 수렴해요. 근데 이거의 급수는 어떻게 될까? 급수는 이제 리미트 이건데 얘는 이제 1부터 차례대로 넣어보면 루트 1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빼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4 그래서 n번째는 루트 n 빼기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얘는 이제 이거 루트 2 루트 2 더하기 빼기에서 없어지고 루트 3 없어지고 루트 4도 없어질 거고 루트 n도 없어질 겁니다. 이제 루트 n 플러스 1도 없어지겠지만 이제 무한번째니까 여기까지 남는다고 치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리미트를 붙여줍시다. 그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고 1 더해봤자 조그만 변화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서 발산하겠죠. 이러한 예의 경우에는 그 수열이 0으로 수렴했는데 그의 급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할 때 그 급수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n분의 1일 때. 그러니까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런 급수인데 n분의 1은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무한대분의 1이라서. 근데 이 수열의 급수는 발산합니다. 무한대로. 계속해서 커져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나중에 적분을 배웠을 때 적분의 개념으로 이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분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런 특수한 수열들의 그 함수들의 적분을 배우면
그걸 통해서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얘를 증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떠한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 하지만 이 반대는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명제를 배웠을 때 이거의 대우 관계는 참이겠죠. 이것이 참이니까. 그래서 대우 관계를 보면 수열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그 급수도 역시 수렴하지 않는다 라는 관계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수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수열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S라고 하고 Bn의 급수를 T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어떠한 수열이 AN과 BN을 더한 꼴이다. 이것의 급수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다 더하는 거니까 더하기는 분배 법칙, 모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계산 법칙들이 대부분 만족하니까 저희가 계산하는 순서를 맘대로 해도 되기 때문에 AN과 BN을 먼저 더할 게 아니라 AN끼리 더하고 BN끼리 더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죠. 어차피 다 더하기들인데 무엇을 먼저 더하느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S와 T를 더한 것 같다.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빼기도 마찬가지. 곱하기, 어떤 수열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얘는 이제 CA1 더하기 CA2 더하기 CA3 더하기 CA4 이러한 꼴일 텐데, 이 C가 전부 다 앞으로 묶어져서 나올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얘를 C를 앞으로 꺼낸 다음에 AN의 급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C 곱하기 S의 꼴로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즉 이제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나누기는 근데 분모가 0일 때를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만 조심하면 되고,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편한 대로 계산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수렴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공차가 0이어야 등차 수열은 수렴했고, 또 그마저도 0이 돼야, 그러니까 첫 항이 0이고 거기다가 0이 더하는 000000 꼴의 형태여야 급수가 0으로 수렴하겠죠. 굉장히 말이 지금 말로 하니까 이상한데, 어떠한 숫자에 D를 더해 나가는 그런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죠.
우리가 이 급수가 수렴하려고 하면 이 수열이 0으로 수렴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배웠었어요. 그러면 이거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a 플러스 n-1의 d인데 이거에 n에다가 리미트를 취해줬을 때 0이 나와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n이 무한대인데 지금 이게 0이 되려면 이쪽이 지금 0이 돼야 돼요. d가 0이 돼야겠죠. 왜냐면 어떤 숫자에 0을 곱해야만 0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어떤 숫자도 될 수가 없어요. d는 0이죠. 그러면 얘가 0이 된다. 다음에 a가 또 0이 돼야겠죠. 왜냐면 이쪽이 0이니까 a도 0이어야 0이죠. 결국 그냥 등차 수열은 급수가 수렴하려면 0, 0, 0, 0, 0, 0 이거밖에 없어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등차 수열은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책에서는 따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등비급수죠.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급수. 자, 등비급수. 자, 먼저 등비수열을 구해보면 우리는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a 곱하기 r의 n-1승으로 배웠었죠.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은 등비수열의 합은 1 마이너스 r의 a의 1 마이너스 r의 n승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가장 처음에 이제 우리는 이 등비수열이 0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가 0이면 뭐 등비수열의 합이든 등비수열의 극한이든 모든 것이 다 0이 되기 때문에 등비급수도 역시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a가 0이 되는 경우는 이제 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이 아니라면 이제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려면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앞에서 배웠었죠. 해서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r이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합니다. r이 1이 되면 이제 이 등비수열의 극한이 a가 되기 때문에 a가 0이 아닐 경우를 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극한이 0이 아니게 돼서 등비급수가 발산하겠죠. 그럼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되냐? 이 합에다가 리미트를 취해주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r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그 r이기 때문에 리미트를 취해주게 되면 0으로 수렴하게 되고 0을 취해서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공식을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등비수열의 합은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 그때 등비급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비급수의 이제 많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림을 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어떤 삼각형이 있다. 거기다가 정사각형을 그리자. 바깥쪽에 넓이가 생기겠죠? 거기
네. 여기 위쪽은 빼고 위쪽에 또 정사각형을 그리자. 또 여기가 생기고 또 정사각형을 그리면 또 이렇게 넓이가 생기고, 이걸 반복하면 이 넓이의 합은 얼마가 될까? 이런 문제 같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이런 문제는 거의 뭐 대부분 등비급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첫 항을 먼저 구해줍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을 좀 그리는 걸 따라가다 보면 알겠지만, 양쪽, 그 다음에 또 양쪽, 그 다음에 또 양쪽, 또 양쪽, 이렇게 양쪽의 합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 첫 항, 둘을 더한 첫 항과 두 번째를 더한 두 번째 항, 색깔을 좀 바꿔보면 첫 항과 두 번째 항, 이 관계가 등비의 관계예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첫 항과 두 번째 항만 구해주면 이제 공비를 구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일반항을 특정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비급수의 공식에 넣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쉬운 문제는 이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구하기가 쉽고, 어려운 문제는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울 것 같죠. 그 다음에 이 등비급수의 문제에서 좀 이 두 항 사이에 공비를 구할 때 이제 약간의 팁 같은 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넓이의 비율이겠죠. 넓이의 비율. 근데 이제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길이의 비율이 될 수도 있고, 또 문제에 따라서 부피의 비율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째서 이제 등비수열의 모양이 나오는 거냐면, 이 커다란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이 이제 닮은 모양이고 점점 크기가 줄어나가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등비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 넓이보다는 길이가 구하기 쉽겠죠. 해서 이 길이의 비율을 구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말이 꼬이는데, 길이의 비율이 이제 넓이나 부피의 비율보다는 구하기 쉽다. 왜냐면 그만큼 계산을 더 해도 되기 때문에.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것도 전부 다 길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길이의 비율이 더 구하기 쉬워요. 그럼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넓이나 부피의 비율을 알려면, 그냥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조그마한 정사각형에 한 변의 길이가 a고 좀 큰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a라고 하면 길이의 비율은 지금 1대 2죠. 넓이는 a제곱, 얘는 4a제곱이기 때문에 넓이는 1대 4입니다. 만약에 부피의 비율을 구하게 되면, 그림이 굉장히 못 그렸는데, 이쪽에 한 변이 a, 2a라고 하면 이거의 부피는 a 세제곱이고 얘는 8a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1대 8이 되겠죠. 이걸 보면 2의 제곱이 됐고 2의 세제곱이 됐다.
그래서 길이의 b가 1대 a라면 넓이의 b는 1대 a 제곱이 될 거고 부피의 b는 1대 a 세제곱이 될 거다 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됩니다. 이제 뭐 길이의 단위, 또 넓이의 단위, 부피의 단위를 보더라도 좀 유추가 가능한 게 길이의 단위 뭐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쓰고 넓이의 단위는 미터 제곱, 센티미터 제곱, 부피는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세제곱 이런 식으로 쓰죠. 이렇게 단위를 보더라도 길이가 2번 곱해진 거, 3번 곱해진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a제곱, a세제곱 그러한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편리한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등비 급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동영상은 함수의 극한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합시다.